전 일을 잠깐 그만뒀어요.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뭘 하니? 요즘 지키고 있는 규칙은 단순해요. 비타민을 챙겨 먹고 산책하면서 1시간씩 햇빛을 받아요. 바싹하게 잘 마른 빨래처럼 되려고요. 기준영 작가의 단편소설 사치와 고요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미주가 돌아가신 엄마의 친구인 세리 이모와 나누는 대화인데요. 미주는 거듭되는 상실에 지쳐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런 괴한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은 뒤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월을 맞은 우리는 어쩌면 1월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미주처럼 희박한 확률로 운이 나빴던 탓에 상실을 겪고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남들이 뛰고 있다고 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잘 챙겨 먹고 푹 쉰 뒤에 햇빛을 가득 받으며 바싹하게 잘 마른 빨래처럼 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걸어가기로 해요. 때로 낮에 넘어졌던 자리가 어떤 문장을 쓰게 되리라는 예감 같은 것이었음을 밤이 되기 전에 알아차린다는 작가의 다정한 문장과 함께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저희가 한 달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3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또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유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서유미입니다. 와, 저희가 한 달 방학을 끝내는 기념으로 이렇게 작가님들께 고정 소개를 부탁드렸어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멋지게 준비해 주셔서. 아니, 멋진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서유미 작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릴게요. 2007년 판타스틱 개미지옥으로 문학수첩 작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쿨하게 한 걸음으로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밖에 장편소설 끝의 시작, 홀딩턴이 있으며 소설집 당분간 인간,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에세이 한몸의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편소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출간하셨어요. 네. 우리가 오늘 그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계획인데요.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책이 그 날짜는 12월 25일로 찍혀 있는데 네. 1월 초에 제가 이제 받았어요. 네. 그래서 1월 초에 책 나오고 나서 놀고 있어요. 계속 잘 쉬고 있어요. 사실은 올해 약간 또 빨리 다른 소설로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장편을 좀 쓰고 싶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경장편보다도 사실 조금 얇잖아요. 그래서 한 400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소설을 오랜만에 좀 써보자 마음을 먹긴 했는데 계속 주저하고 안 시작하고 막 좀 쓰다 말고 이러고 있어요.
3월이 네. 그런 게 좋죠. 새로 시작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요. 1월 지나고 그 음력설 맞을 때 또 약간 그쵸. 또 시작해 볼까 이랬는데 맞아. 이제 3월이 있군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할 때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출간된 소설이에요. 네. 이 시리즈는 이제 출간될 때마다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표지 그림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이번 표지도 굉장히 예뻐요. 네. 소녀가 상자 같은 곳에 들어가 있고 칼을 딱 겨누고 있는데 박민중 작가님의 그림이죠. 네. 표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 여기가 왜 그 한 텀에 한 작가님, 그러니까 미술 작가님은 한 분이시고 네, 그 6명. 6개의 그림으로 6명의 작가가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요번 텀 시작할 때가 정소연 작가님이 맞아. 처음이고 제가 두 번째였는데 막 고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주시는데 네.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예뻐요. 제가 되게 뭐 이런 그림일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는데 상자 안에 큰 소녀와 맞아. 마치 약간 작은 미니미 같은 맞아. 소녀도 있고 이제 그 상자는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고양이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경주의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의 여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들어서 맞아.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 되게 좋았어요. 정말 잘 어울려요. 네. 경주의 어떤 그 예민하고 되게 네, 네. 불안한 내면과 이 아름다운 칼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네. 서유미 작가님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사시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표지도 보실 수 있고 서유미 작가님의 그 섬세하고 정말 뭐랄까요? 그 치밀하면서도 굉장히 완전한 내면 묘사. 정말 어쩜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지 싶은 그 내면 묘사의 어떤 그 경이로움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디제이님 너무 짱인데요.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내용을 아주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의 이름은 경주고요. 이제 37살에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워커홀릭이었는데 출산과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아이 이름이 지우인데 지우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죠. 경주가. 그래서 매일 아침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근처 카페 제이니에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뭐 이력서를 쓰면서 그렇게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카페 제이니도 그렇고 경주라는 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이야기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카페에 대한 얘기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네. 평소에도 카페에 나가서 저도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에 카페 생기면 왠지 막 가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진짜 일상적인 공간인데 카페가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다니고 뭐 수다 떨러 다니고 쉬러 갈 때 그 카페의 느낌과 맞아. 네, 좀 약간 진짜 여기서의 경주는 이제 출근하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맞아. 아침에 아이 딱 보내자마자 나는 정말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딱 요만큼이야. 맞아. 라고 하니까 딱 출근하듯이 가서 커피 시키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맞아. 그 약간 되게 절박한 순간에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봤었고 우리한테 이제 뭐 마감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 나에게 뭐 열흘의 시간이 있고 근데 하루에 뭐 나는 여기부터 요만큼씩 뭐 며칠을 쓸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질 때 그 절박한 카페 그래서 카페에 대한 얘기는 쓰고 싶었고 카페도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심정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변하는 공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걸 좀 두루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는 어쩌면 정형화돼 있는 곳인데 사람이 가는 것에 따라 정형화되지 않고 바뀌는 맞아. 마치 약간
커피가 커피잔에 담기는 것처럼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뭐 똑같은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는 느낌이 맞아. 좀 들어서 소설 속의 경주도 보면 미혼일 때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뭐 그 업체 미팅도 하고 그리고 가끔 머리도 식히러 이제 카페를 가지만 여기서 구직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 들키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쉬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지도 않은 뭔가 혼자서 절박하게 신호탄을 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카페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작가님께서 선호하시는 네. 카페의 네. 크기와 분위기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하기에 좋은 분위기. 네. 저는 약간 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아주 넓고 사람이 아예 많아서 그냥 좀 백색 소음이 좀 들려도 괜찮은 정도. 근데 테이블이 다닥다닥 있는 거 좀 싫어요. 넓고 사람이 많은 거 괜찮은데 네. 널찍널찍 있는 걸 좋아하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좀 작은데 그래도 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맞아. 그리고 사람이 거의 안 오는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카페. 그런 카페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문을 닫아.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문을 닫아서 저도 그 마음 우리 너무 알죠. 맞아요. 맞아요. 마음 아프고. 네.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그 네. 카페 분위기가 딱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런 카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 경주가 네. 출산 후에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합니다. 맞아요. 지우가 어릴 때는 잠을 줄여 가면서 새벽에 식탁에 앉아 있고, 네. 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는 또 카페 제인이를 찾게 되고, 그런데 작가님께서 지난해 출간하신 한 몸의 시간이라는 에세이에는 딩크족이었던 작가님의 임신과 출산, 그로 인한 변화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 소설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작가님이 글 쓰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던 네.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경주에게 많이 이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사실 한 몸의 시간 에세이 내고서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내면서 독자분들도 뭐 이거 두 개가 연결된 것 같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소설이 아니지 않냐. 한 몸의 시간 2냐.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인공이 다른데? 맞아요. 근데 그냥 연장선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 쓰기 전에 저한테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소설을 쓰는데도 소설 속의 인물들이나 상황에 이전하고 다르게 이전에는 남자 주인공을 제가 단편에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 상황이 변하고 나니까 아이가 있는 여자 주인공을 써도 좋겠다는 마음도 생겼지만 또 그게 자꾸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한 몸의 시간 내고서는 다시는 육아에 대한 얘기 이제 그만 쓰자라고 하는 마음 하나와 하나는 자꾸만 이렇게 조금씩 묻히지 말고 그냥 한 번 와 쓰자. 한번 털어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촉박하게 이제 글을 시작하면서 어떤 걸 좀 써볼까 했는데 이게 분량도 좀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한 번쯤은 좀 털어도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 그 어릴 때 고 어린이집 다녔던 때 시간들이 뭐 잘 아는 사람한테 엄청 익숙하지만 또 사실 요즘 많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추세에서는 이 세계란 뭘까? 궁금하죠. 예를 들면 나의 친구는 결혼을 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독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쓰게 됐어요. 저는 네. 그런 쪽이거든요. 한 작가의 작품을 따라 읽으면서 네. 이 작가의 삶을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마치 내가 아는 사람 같고 이 작가를 내가 오랫동안 봐온 것 같은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어서 저는 작가님께서도 앞으로도 그 아이가 커나가고 작가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는 그 변화가 책에 다 담기면 좋겠다. 그게 그 한 작가의 전작을 따라 읽는 독자들한테는 굉장한 희열이거든요. 그런가요? 나도 나이 들고 작가도 나이 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책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약간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막 50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주인공들을 이제 노년을 향해 가도 되나 뭐 이런 마음 들고 요즘 약간 그런 고민들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쓰면 좋을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되게 말씀해 자연스러운 주시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 경주는 카페 제이니에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써주신 문장대로라면 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횃불을 들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 기분으로 여기에 자신이 있음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력서를 씁니다. 네. 정말 그 이미지화가 확 되면서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음. 박현진 평론가가 뒤에 해설을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카페 제이니를 도리스 레싱의 19호실 그리고 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에게 카페 제이니는 어떤 공간이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까 읽어주신 그 문장이 이제 이력서 쓸 때 정말 막 그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내 이력서와 그 내 자기소개서가 이제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보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렇죠. 사실은 소설을 쓰는 마음하고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정말 내 책이 뭐 나오지도 않고 내가 뭘 쓰고 있는지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진짜 아까 뭐 나는 오늘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막 오늘 이만큼을 써야지라고 하면서 쓸 때 문득 되게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진짜 무인도에서 신호탄 쏘는 느낌? 수많은 책 중에 수많은 작가 중에 맞아. 내가 지금 뭐를 아직 막 모양새가 안 생긴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 나중에 이 반짝임을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사실 경주에 이력서 쓰는 마음은 저의 소설 쓰는 마음하고 좀 다 있었고요. 네. 저는 이 카페 제이니가 경주 일상에서 이렇게 좀 쉼표 같은 여기서 굉장히 절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랬었어요. 제이니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도 분명히 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뭐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집이라던가 생활에 좀 매여 있었던 경주가 조금 그 거리감을 가지고서 나와서 자기도 좀 돌아보고 자기가 살아온 시간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 맞아. 경주가 네. 경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맞아요. 딱 그 정말 소중한 시간, 짧아서 더 소중한 시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와 카페 주인인 미스 제이니는 네.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거리감을 지키면서 친해지진 않아요. 맞아요. 이런 설정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사실 저도 이제 또 아이 낳고 막 엄마들 이렇게 애들 한 4, 5살 될 때 여자들이 이제 본연의 어떤 성격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약간의 묘한 아이로 인한 사회성 같은 게 약간 생길 때가 있어요. 문화센터 이런 데서. 맞아요. 막 아이가 몇 개월이고 이런 말을 막 묻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면서 막 네, 그럴 맞아. 때가 있는데 경주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분리된 그러니까 이건 아이 엄마인 노경주가 아니고 그냥 노경주인 그런 자신으로 왔을 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카페 주인에게 호감되고 카페도 너무 좋아하고 충분히 말을 트고 지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좀 참는 그러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좀 유예하는 우리의 친함을 약간 유예하고 언젠가 좋은 기회가 돼서 말을 한다면 괜찮지만 지금은 아니고. 아니요. 나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주고 싶었어요. 아마 경주라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카페도 있었고. 정말요? 그래 망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떡해. 네. 근데 정말 그 미스 제이니와 경주가 취향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 막 핸드샵이랑 막 그런 걸 고르는 취향까지 비슷해서 둘이 참 친구가 되면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고. 경주는 그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돈독하게 지냈던 비혼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저를 돌아보게 됐고. 네. 그래서 비혼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지만 반면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대학 동창인 제이와 친구가 되게 되는데 또 작가님의 소설 속 표현을 빌리자면 제이와 경주 사이에 셔터가 천천히 내려지는 순간이 또 오고 말죠. 그럴 때 경주는 이유를 묻거나 이제 싸우는 대신에 자연스러운 단절과 조용한 고립을 택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런 어떤 네. 단절을. 이런 장면들을 쓰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무슨 뭐 가해나 피해나 혹은 뭐 누군가 마음을 더 주거나 덜 주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처지나 상황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너무 자연스럽단 말인지 슬픈데 정말 그런 친구 사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친구만이 아니라 저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돈독하고 예를 들면 뭐 어릴 때부터 좀 대면대면했던 뭐 자매나 형제여서가 아니라 너무 정말 한 몸처럼 잘 지냈지만 커서 뭐 하는 일이 달라지고 처지나 형편이 달라지면서 이제 멀어지는 일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살아온 세월이 좀 늘어나고 삶을 좀 돌아보다 보면 굉장히 그럴 때 좀 회한 같은 게 많이 들잖아요. 내가 사람을 좀 잃었구나. 뭐 내가 참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좀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야, 뭐 사람 사이의 가까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을 또 지나면서 막 예를 들면은 본래 나와 좀 다르게 막 너무 더 잘하려고도 하고 맞아. 또는 반대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제 스스로 좀 고립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또 선택하기도 하는데 경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예를 들면 당신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저는 또 이제 경주가 그런 친구들과의 멀어짐 이후에 이제 카페에도 가서 미스 제이니를 만나고 하는 어떤 것들도 이후에 우리에겐 또 어떤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들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구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슬펐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게도 됐고 네, 결혼한 친구들이 나를 배려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배려가 배려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유미 작가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읽으시면 이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배려, 그리고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도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설의 끝에 가면 미스 제이니가 제이니 카페 문을 2주간 닫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뭐 이렇게 뚱 때리는 듯이 저의 가슴을 퉁 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스포는 아닌데도 되게 묘하게 좀 소설이 너무 별게 없어갖고 아니요. 그 장면도 되게 멈칫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혜진 평론가가 해설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상처를 끌어안던 서유미의 소설은 이제 스스로 낫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을 향해 횃불을 들고 구조 신호를 보내던 경주는 없다. 그녀의 좌표가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쓰시면서 그 제목이 움직이는 좌표라는 해설을 써주셨어요. 작가님은 경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시나요? 저는 참 해설을 되게 그 좋은 분들한테 많이 받고 진짜 해설을 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가끔은 내 작품이 이랬나? 해설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박혜진 평론가님이 써주신 거 보고 저도 내가 어쩌면 막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는데 숨겨져 있는 거 너무 잘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카페 제이니에 와서도 경주는 뭐 제이라는 친구와 또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카페 제이니에 있는 그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면서 저는 경주가 그래도 이후에 다시 또 마음이 끌리는 사람 만나게 되거나 또 호감이 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후에는 무조건 고립되고 이렇게 차단하거나 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또 호감을 갖고 지켜보기도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으면서 좀 살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다시 뭐 예기치 않은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물론 또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카페 제이니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경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세상의 일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진심이 꼭 다 말해지는 것만 또 아니고 맞아.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후에는 경주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또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좋았던 지점이 이게 네. 저는 경주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통한 성장으로 그려지기가 마련인데 네. 작가님의 소설에서 경주는 아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고립과 단절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 지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이로 인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아이는 그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고 경주의 부단한 노력이 느껴졌어요. 맞아.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런 걸 쓰고 싶었어요. 약간 당구로 치면은 이 공이 저 공을 바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저 공을 떼서 저 공이 이 공을 그치. 맞추는 느낌으로. 맞아.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훨씬 더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정말 움직였다라는 느낌을 딱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에 네. 쓰신 문장이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천천히 잃어가는 일이기도 한다는 걸 그걸 알아가는 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라고 적으셨어요. 네. 이게 이 소설이 비단 육아와 경단녀의 얘기만으로 읽히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관계, 변화, 생각들을 정말 마음을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문장들과 함께 작가님께서 작가의 말에 써주신 이 문장도 되게 와닿았거든요. 네. 독자들이 이 소설을 어떻게 읽으면 좋으실까요? 작가님 네. 입장에서는? 진짜 저는 이 작가의 말이 되게 이 소설을 통해서 같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 경주가 겪는 거는 뭐 육아이고 경력 단절이고 뭐 그렇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뭐 이직일 수도 있고 뭐 이민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부모님의 죽음일 수도 있고 누구든 되게 예기치 않거나 혹은 뭐 대충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일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잃었나? 내가 뭘 놓쳤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것 자체도 삶이라는 얘기를 그 되게 슬프고 뭔가 당신이 실패한 건 아니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만큼 살았어. 그리고 나이를 이만큼 먹었어라고 하면 세상의 시선은 저 사람이 나이를 저만큼 먹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돈도 얼만큼 모았겠지. 뭐 얼만큼 부도 축적했겠지. 뭐 지식도 쌓였겠지. 피곤해. 그리고 막 뭐 예를 들면 인간도 뭐 더 성숙했겠지라고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기가 쉽고. 근데 사실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작가님 방금 피로하다고 하시지만 피로를 넘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 난 이만큼 사는데 그럼 내가 뭘 이루었지? 내가 뭘 얻게 됐지? 근데 사실은 인생은 축적으로만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상실과 함께 나아가는데 저는 상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는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상실을 통해서 좀 독자분들도 맞아, 인생의 그런 저 사람이 이만큼 해왔고 했으니까 너는 그래도 뭐 아이를 얻었잖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시선으로 보면은 뭐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집이 있어. 뭐 너는 뭐 부장이 됐고 뭐 연봉이 얼마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피로해하면서도 또 남에게 똑같은 잣대로 남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안에서 우리만 뭐 따로 뭐 쟤는 들꽃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것들 그 인간을 바라봐주는 게 소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노경주가 남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조금 늦게 결혼해서 그러나 뭐 잘 해나가고 있는 어떤 여자이겠지만 지금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잃어가는 걸 직시하고 있는 그런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읽으시면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책이 더 좋아야 되는데. 책이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네. 작가님께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데뷔하고 14년 지나셨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부지런히 글을 쓰시고 계신데. 저는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 네. 그냥 뭔가 그냥 계속 어딘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요즘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벌써 이만큼이나 시간이 지났고 책을 이만큼 쌓았구나. 그쵸.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네.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잘 못하니까 빨리 다음 거에서 전에 걸 덮는다는 마음으로 사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요번에 냈으니까 이제 빨리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책을 내고 나면 뭔가 그렇게 의미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뭔가 하여튼 조금 이렇게 뭔가 반짝임이 없는 느낌? 그리고 그냥 정말 수많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잘 눈에 안 보인다는 느낌? 그래서 마치 약간 여름 휴가 갔을 때 바닷가에서 집에 올 때 막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줍잖아요. 그때는 막 되게 예쁜 줄 알고 주웠는데 집에서 왜 물기도 다 마르고 이런 막 쓰레기, 얘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을 지울 수 있는 길이 저에게는 빨리 다른 소설을 시작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본의 아니게 성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래요? 네, 빨리 덮는 느낌. 저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이 또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잃어버리면서 다시 채워가는 느낌? 맞아요. 인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시간이 참 훌쩍 지나가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서유미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볼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앞쪽이에요. 경주가 이제 구직을 막 하면서 내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하고 이제 가정해보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잠들기 전에 경주는 가끔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하고 가정해보았다. 가정법은 그녀가 일생에 걸쳐 가장 자주 하는 공상이자 놀이였다. 그녀의 가정은 내가 만약 뭐뭐하게 된다면 뭐뭐할 텐데처럼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와 상관이 있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과거의 선택을 바꾸는 것으로 현재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가정법은 쓰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이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가정을 자주 했다. 그 상상에 잠겨 있는 동안 머릿속으로 달콤함이 번지고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가정법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현실의 황폐함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거는 되게 경주의 어떤 그 밤의 시간이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는 소설을 쓰는 저의 마음이 되게 많이 투영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 상상하고 가정하는. 네. 맞아. 그래서 그런 순간에 또 뭐 소설이 피어나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서 경주도 뭐 경주 작가는 아니지만 경주에게도 이런 순간,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겠지 싶어서.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는 음악, 뭐 드라마, 맛집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 되게 사실 한 이틀 정도 밤에 거의 일하려고 앉아있다가 계속 좀 다른 짓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뭐 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최근에 우연히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가 있어. 그 배우의 이제 노래를 좀 듣다가 우연히 팬텀싱어 2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끝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갑자기 혼자 보고서 너무 나 혼자 우승은 누가 했지 막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를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내내 막 혼자 역주행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응원했던 좋아하는 그 배우는 그 준우승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름 그 미라클라스라는 팀의 박광현이라는 배우인데 네, 그 앨범이 그 나왔더라고요. 미라클라스 앨범. 그래서 요즘 계속 그 로만티카라는 앨범을 계속 듣고 있어요. 너무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남자들 목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하는 목소리 좋아하는데 그 네 명의 멋진 그 남성들이 화음을 이루고 이제 곡이 워낙 웅장하니까 되게 아름다워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팬텀싱어의 미라클라스의 박광현 배우님에게 푹 빠져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네. 그 지금 이제 쓰려고 하시는 작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작품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여름에 이제 단편집이 세 번째 단편집이 나와요. 그래서 단편집은 근데 뭐 이미 다 이제 나왔던 거라서 제가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제가 단편집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세 번째라서 되게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뭐 그거보단 써야 되니까 새로운 장편을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주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시작하기를. 왜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막 본의 아닌 성실함으로 빨리빨리 나아갔는데 이제 또 그렇게 빨리 너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막 좀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건 아닌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좀 마음에 후회가 되지 않게 책을 내고 나서 그래도 나는 정말 이거는 다시는 쓸 수 없을 거야. 뭐 혼신의 힘을 다했어. 뭐 이런 느낌? 제가 아마 팬텀싱어 봐서 그런 거 이 무대에서 나를 불태우리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근데 그 무대는 짧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나에게 있었나? 좀 약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서유미 작가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겠네요. 모르죠. 뭐 제가 잘해 뚝 떨어지는 변곡점. 아무튼 제2의 뭔가 소설의 인생 시작 이런 그러면 거. 좋죠. 좋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작가님의 여름에 나올 소설집과 지금 한창 구상하고 계신 그 장편 소설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 네. 아니 뭐 무슨 한 서너 마디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애청자들께 이제 인사 말씀 남겨주신다면. 네. 문장의 소리 굉장히 오랜만에 와요. 근데 여전히 같은 스튜디오에서 제가 끝에 시작 내고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문장의 소리라는 이 문학을 소리로 듣는 일을 열심히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또 감격스럽고 책 같아요.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듯이 또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언젠가 책이 나오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유미 작가님 보내드리고 전 2부에서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는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웹 콘텐츠 창작하시는 김민혜 작가님입니다.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까지 요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창작하고 계신 김민혜 작가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네. 웹 콘텐츠를 주로 쓰신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작품들을 쓰셨나요? 네. 저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에서 웹소설 뱀파이어 셰프를 연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웹드라마 중에 조금 반응이 좋았던 거는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시즌 3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품들마다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썼는데 사람들 반응이 다 자꾸 오글거린다고 해서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딱 지리감이 느껴지는 제목인 것 같아요. 진지하지 않나요? 아, 네. 진지합니다. 네. 네네. 사람과 의정 사이에 이 진지함을 반영하는. 그렇구나. 네네네. 제목만 봐도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웹 콘텐츠 쪽은 좀 코로나19 영향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 바깥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네. 답답하고 이런 분들께서 좀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들 힘든 시기니까 저도 이제 뭐 제가 쓴 작품들이 뭐 오글거리고 또 뭐 좀 재밌고 뭐 웃기고 하다고 하셔서 저는 좀 뿌듯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힘드시니까 차기작은 조금 더 오글거리게 그런 것 작심하고 오글오글하게 막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극한의 오글거림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막 엄지발가락까지 서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짜릿하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럼 오늘 광고해 주실 작품도 웹 콘텐츠인가요? 오늘 광고하려고 한 작품은 사실 이제 그 문장의 소리를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처음으로 종이책 소설을 써서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이책 소설이라 문장의 소리에서 한번 이렇게 좀 그 광고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들고 왔는데요. 네. 책 제목은 인스타 거리라는 책인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가나요? 이제 제가 타이머를 킬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시간은 3분 뿐이고요. 정확히 네네.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정말요? 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네,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 쓰는 작품마다 오글거린다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마음 먹고 조금 진지하게 책을 써보자라고 마음 먹고 까치가 자꾸 오네요. 네,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썼어요. 까치야 조용히 좀 해줘. 진지하게 쓴 종이책 단편 소설 인스타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강남의 인플루언서들 이야기인데요. 각종 명품들의 향연 그리고 화려한 강남 스타일 라이프를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취재하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작품이고요. 이제 뭐 소설 위대한 개츠비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굉장히 빠르게 책 한 권 후다닥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설책으로 나왔는데 지금 리디북스라는 플랫폼에서 웹툰으로도 또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웹툰으로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종이책으로 보셔도 좋고 뭐 리디북스라는 플랫폼에서 보셔도 웹툰으로 보셔도 좋고 뭐 또 전자책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매체를 골라서 이야기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남았죠? 아직 1분 17초입니다.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도 되겠네요. 네, 이게. 마음껏 해주세요. 네. 네, 이게 항상 마음이 쫓겨가지고 그렇군요. 아니 이 책을 이제 아무래도 뭔가 위대한 개츠비의 인스타그램 여자 버전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진짜 요즘 뭔가 그런 명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이제 잡지랑 뭐 이런 디테일들 인터뷰나 취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명품들의 세계가 있고 또 취재하다가 좀 씁쓸했던 거는 뭐 누군가의 구두 한 켤레가 내 월급이구나 하는 뭐 약간 이런 씁쓸함도 좀
맛보실 수 있는 맛본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그 비슷한 감정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낸 출판사 대표님이 이 책이 아무래도 소재가 그런 화려한 강남의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다 보니까 책 자체가 혹시 끊어지나요? 책 자체가 좀 뭔가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좀 그런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마치 패션 매거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표지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원고 보시고 책 표지에 정말 공을 엄청 들이셨다고 그거를 꼭 라디오에서 강조를 해주십사 정말 한 땀 픽셀 하나하나 박아가면서 작업하셨다고 그거를 꼭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책 표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첨언을 네. 한창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에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웹 콘텐츠 창작자 김민혜 작가가 소개한 장편소설 인스타걸. 취재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한 번쯤 꼭 읽어보고 싶은 매력적인 소설인 것 같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 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사격입니다. 멋있어요. 지연아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연아 시인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1년 문학과 창작을 통해 등단하셨고요. 참여하신 작품집으로 엔솔로지 그대 고양이는 다정할게요가 있습니다. 시인님 어떻게 새해 시작 잘 하셨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 다른 분들 다 그렇듯이 조심조심 하면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독하게. 그렇죠. 올해가 지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지연아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사격인데요. 저는 듣자마자 너무 멋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 너무 해보고 싶고. 그런데 사격이라는 취미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2년 정도에 그 아는 선생님들께서 모이시는 자리에 불려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한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이 있다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와 멋있다 하고 저도 같은 반응으로 그래서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고 하셔서 갔다가 네. 그 선생님은 이제 몸이 안 좋다고 그만두시고 제가 계속 나가게 돼서 네. 그거를 계속 지속하시는 그 매력이랄까?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격을 계속 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그때쯤 시 쓰기 시작한 때랑 얼추 비슷해서 시 쓰는 게 되게 엄청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제 사격은 연습을 하거나 내가 요만큼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게 그대로 나오니까 좀 그 시에서 겪은 막막함이 좀 해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쾌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격은 TV에서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걸로 본 게 단데 사격도 종류가 꽤 많고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저도 사실 잘 아는 건 아닌데 일단은 성별에 따른 것과 또 총의 모양 그리고 사격 거리 등등으로 그럼 종목이 나뉘고 시인님이 있어요. 하시는 건 어떤? 저는 이제 여자 10m 공기 권총. 여자 10m 공기 권총. 네. 그럼 더 먼 거리도 있는 거예요? 25m도 있고 또
공기총이 아닌 화약총도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올림픽에서 보는 거는 화약총인 건가요? 화약총 종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진동우 선수가 메달을 따는 종목은 같은 종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남자 종목. 그렇군요. 그 사격 경기를 보면 그 적막한 데서 딱 한쪽 주머니에 손을 꽂고 딱 그 특이한 포즈가 있잖아요. 딱 그런 포즈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지연아 시인님께서는 사격을 할 때 특별한 포즈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다 그런 포즈로 하고 또 왼손잡이일 때 방향만 바뀌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제 주머니에 손은 넣지 않고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총을 쏘는 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가능한 가장 편한 자세로 쏘면 된다. 그게 총을 쏠 때 몸의 움직임이나 호흡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겠죠? 네. 그 사진 찍을 때랑 비슷해요. 셔터 누르기 전에 숨 참고 하듯이 쏠 때도 그렇게. 총을 딱 그 방아쇠를 당기면 반동 같은 게 느껴지나요? 화약총은 반동이 좀 심한데 공기권총은 아주 작게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정도의 반동만. 보통 쏘시면 이렇게 관역에 쏘시는 네. 거죠. 뭐 보통 쏘시면 그 관역의 어느 부분을 많이 맞추시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전자식으로 하는데 종이 관역에 그 6점부터 10점까지 동그란 그 관역을 쏘는데 9점, 10점을 많이 맞추면 좋고 이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한 1, 2년 걸린 것 같아요. 1, 2년? 네. 보통 한 번 사격을 하러 가시면 네. 몇 발 정도를 쏘세요? 일단 대회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제 바뀌어서 60발인데 그렇게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네. 그럼 꽤 많이 쏘시는 거네요? 네. 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몇 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2시간? 2시간 동안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쉬기도 하지만. 저 관역의 정중간에만 집중을 하고 네. 내 몸의 호흡과 네.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수다도 좀 떨고 그렇긴 하는데. 멋있다. 되게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지연아 시인님의 사격 사랑이 어느 정도인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사격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노입니다. no. 시가 잘 쏘지지 않을 때보다 사격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더 신경질 난다. 이것도 노입니다. 나에게 복권이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최고 사양 공기권총을 살 것이다. 이거는 예스에 가까운데 네. 사실 총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사격장을 짓고 싶어요. 개인 사격장. 훨씬 더 큰 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스와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보다 사격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더 신경질 난다라는 질문에 no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시인님 작품 활동과 사격이 영향을 주고받나요?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비슷하고 물론 총도 잘 안 맞으면 신경질 좀 나긴 하는데 시가 훨씬 더 잘 안 돼서 짜증이 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시 쓰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 쓰기와 사격이. 네. 질문 그렇게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복권이 당첨된다면 최고상 공기권총을 살 것이다라는 질문에 사격장을 지으시겠다고 네. 하셨는데 사격장 지으려면 얼마 들까요? 이게 개인 사격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허가가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돈이 많으면.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권총은 어떤 권총이에요? 그 스테이어라는 회사의 구형 모델인데 LP2라는 모델이고 저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싼 권총은 얼마까지 해요? 저는 200에서 300 사이? 네. 그 이상 넘는 건 듣지 못했는데 아마 있겠죠?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 진종우 선수가 쓰는 총도 브랜드가 스테이어인데
그 총마다 다 총번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번대 총인데 진종우 선수 총은 1번이에요. 멋있죠. 멋있네요. 1번 총이구나. 네, 그 총이 아마 가격을 매긴다면 굉장히 제일 비싸지 않을까.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 않을까. 그렇네요. 9만 번대면 네. 뭐 이미 9만 대 이상이 이제 팔렸다는 얘기. 이 모델에만 붙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네, 모델 이름마다 그 아이폰처럼 조금씩 다른 기종이 있거든요. 똑같은 번호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멋있다. 사격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질문에 노라고 하셨습니다. 사격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한다면 뭐 닮은 점,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매일의 작은 성취감이라고 생각해요. 탄 한 발 맞는 거랑 그리고 제가 맨날 움직이기 힘들 때 이렇게 할 일들을 써놓고 이렇게 펜으로 그어서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그런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내가 쏜 권총이 간역의 정중앙을 맞았을 때 어떤 기쁨, 희열감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럼요. 그 종이에 더 이상 쏘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가는. 딱 중간에 맞았을 네, 때. 한 번에 맞았어요. 그런 경험은 혹시 많으세요? 아니면 갈 때마다 있으신지? 생각보다는 좀 있었어요. 나중에 연습을 많이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을 하면 그 결과가 보이는 맞아요. 스포츠면 정말 좀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취미에 이어서 이제 문학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시인님의 그러니까 외눈박이 괴물에게서 중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눈가에서 입꼬리까지 울면서 걷는 길. 울지 않던 날의 풍경을 기억해내면서 걸음걸음 처음 걷는 길인 양 낯설어 하면서 언젠가 수도의 녹물이나 내 목에 난 염증 같은 것들을 대입하면서 지연아 시인님의 작품을 살펴보면 삶의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들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느껴지는데 외눈박이 괴물이라는 소재가 주는 독특함과 매력도 좋았어요. 이 시를 쓰시게 된 계기나 이 시를 쓰셨을 때 감정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면. 제 멀리서 집들이 모여있는 걸 보다가 그게 얼굴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얼편 같은 걸 좀 하다가 집을 보면서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게 된 것 같고 그냥 집이 얼굴일 때 살다가 나간 사람들의 얼굴 같다는 생각도 했고 같이 산 가족들 얼굴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잖아요. 집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보면서 사람의 얼굴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집어먹는 괴물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시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님의 시 레미제라블 만약에 불박 열매가 있다면 타이포그래피 풍선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 방금 집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방에 대한 이미지나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특히 타이포그래피 풍선 작품의 첫 줄 나는 늘 껌처럼 방바닥에 납작 붙어 있었다라는 문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씨님께 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방이나 집에 대한 글을 좀 많이 썼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가 많이 가난했었나 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뭐 방이 없었던 적도 없고 그렇게 가난했던 것도 아닌데 나와서 독립해서 살면서 월세집 전전하고 이런 게 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치일까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내게 사랑을 찾는 건 머물 곳을 찾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물 곳을 찾는 게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네, 그쵸. 자취이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20대에 독립하면서부터 굉장히 절감하게 되고 맞아요. 뭔가 그 처음에는 그냥 머물 수 있는 곳만 생각을 하다가 점점
뭐 통풍, 채광, 뭐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저는 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연아 시인님께서는 본업인 시인 이외에도 북스피리언스라는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점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와 뭐 요즘은 어떤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한 50살 정도 되면 서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30대 중반에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경력도 좀 일천하여 이직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50살에 하려던 꿈을 땡겨서 하셨군요. 네, 차리게 됐고 또 뭐 물어보셨나요? 홍보해 주세요. 서점 홍보. 저희 서점은 최고의 자랑은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네. 되게 애교 많은 고양이랑 엄청 화를 많이 내는 고양이랑 2마리가 있는데 되게 예쁘고 그리고 술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사실 책이 그렇게 팔리지 않는데 술 팔아서 책 사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연남동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있어요. 성산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골목길에 있어 찾기 되게 어려우신데 DM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를. 술은 맥주? 아니면 위스키? 맥주, 위스키, 뭐 사케, 소주 다 있어요. 와인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걸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장소. 네. 멋지네요. 꿈을 당겨 쓰시길 잘하시는데요. 지연아 시인님의 북스피리언스 응원하겠습니다. 사격이라는 취미만큼 그 서점이라는 장소도 멋진 것 같아요. 귀여운 고양이와 화가 많은 고양이. 그리고 술과 책이 있는 서점 멋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분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최근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스웨덴 작가가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랑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작품들의 받은 인상으로 쓴 시고 또 이게 그분 전시에 소량 쓰였다고 해요. 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연아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엄마를 미워한다. 닭을 미워하고 꽃을 미워한다. 러시아 인형 같은 건 소름이 끼친다. 내가 나온 나와 나를 드나드는 나 모두 나이고 전부 내가 아닌 것들. 늘어서 있을 때 나는 그게 통증들이라는 걸 안다. 다음엔 엄마를 깨워주겠다고 약속한다. 이건 사랑일까? 그만한 약속을 얼마나 했을까? 죄책감은 거짓말의 딸이다. 죄책감들도 엄마를 미워한다. 미움이 엄마보다 커졌을 때부터 내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단지 풍기고 들릴 뿐. 그건 내 감각인데 엄마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 이상하다.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작품 전체가 아니고 중간중간 부분을 읽어주신 거죠? 네. 네. 이 부분들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요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패싱인데요. 저는 원래 패싱에 대해서 되게 엄청 단순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티스트가 트랜스젠더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던 친구가 패싱이라는 게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서사를 바꾸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해야겠다고 자취를 시작하고 엄마가 데려가지 않던 뭐 전시장이나 박물관이나 혹은 영화관이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또 시를 쓰고 이 모든 게 패싱하고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제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듣고 싶은데 뭐 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점 운영에 대해서도 좋고 목표로 하는 사격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저것은 꼭 해보겠다.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선 사격은 로또가 되면 개인 사격장을 짓고 되지 않으면
자주 하러 가고 싶은데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총기 영치 해제가 되어서 제가 집에서 총을 갖고 있고 주말에 총을 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시는 이제 제가 너무 자기 혐오가 심하고 게으르다 보니 아직도 시집을 엮지 못했는데 시집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점은 이제 다음 달로 만 5년을 채웠어요. 그래서 5년 더 하는 게 목표고 그래요. 그래도 목표가 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것 같아요. 그 영치 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그 뭐 교황님이 방문을 하신다거나 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원래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총들을 서에서 일제 영치를 시킵니다. 그때 영치를 시켰다가 때가 되면 해지를 해주는데 그 즈음에 어떤 분이 총기를 개조해서 사고를 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영영 영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제 총을 찾으러 어딘가를 가서 찾아서 총을 쏘러 가야 되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있죠. 그러니까 시인님의 총이지만 시인님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 빨리 시인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고 서점도 앞으로 길이길이 5년 계속 5년 더 쌓아가면서 잘 되면 좋겠고 시인님의 시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이 수상한 취미생활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사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처음인 것 같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즐거우신 것 같죠?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